전호경입니다. 3프로TV 결국 상장에 실패했는데 왜 실패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지속성 한계를 지적했다고 하면서 최근에 이제 드디어 미승인 결론이 났습니다. IPO 추진을 위해서 사실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22년도에 기재부나 금감원 출신 인재도 영입을 하는 등 꽤나 큰 준비를 했었는데 이때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유튜브 채널 상장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야, 시총이 2,500억이 말이 되냐, SBS가 5,000억인데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작년 가을쯤에도 영상을 찍었는데 대부분 민심들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신뢰를 하지 않는다, 거의 과입을 취소했다, 이런 내용들 위주가 다수였는데, 제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그래도 변함없는 생각은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도 충분히 기업화되고 확장성이 있다면 상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3년도에 카카오 역시도 상장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었을 때, 야, 그거 수익 구조가 있겠냐 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 당시 기사를 보면 페이스북 역시 고평가 논란으로 상장 이후 공모가를 매돌고 있다, 이거 쉽지 않아 보인다 라고 했지만, 메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때입니다. 그 기사가 나왔던 게 정말 이때 고평가가 아니라 샀었어야 됐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수익 구조가 없다라고 했지만 주가는 좀 별개지만 아무튼 돈은 엄청나게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시대가 변하면 충분히 상장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최근에 이런 상장 특례로 했던 캐리소프트나 앱 하나로 이제 거의 원티드 랩 이런 것들은 매우 힘들지만, 아무튼 유튜브 채널이 도전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승인해 주느냐 아니면 시가총액 이게 맞느냐는 철저히 사업 모델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당시에 2,500억 이게 정당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게 거래소의 판단이었죠. 2,500억이 맞을까, 왜 틀렸을까 생각을 해보면 최근 실적 추이입니다. 이게 이렇게 쭉 성장해줘도 모자랄 판에 작년도 전년 기준은 안 나왔지만 1분기 기준으로 5억이 남짓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뛰어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결국에 역성장했다는 얘기인데, 우선 나부터도 저부터도 거의 주식 중독자인 저도 잘 안 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보면 기사에서도 봐도 연간 누적 조회수도 많이 감소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실제로 채널에 들어가 보더라도 238만 명인데 구독자가 조회수 같은 건 1만에서 2만, 만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좀 잘 나온 거를 보면 이지스압, 이거는 경제 유튜브라고 보긴 좀 힘들죠. 아무튼 전체적으로 조회수가 좀 안 나오는 모습이고, 모델인 김작가TV는 3%보다도 구독자가 30만 명 이상 적지만 그래도 조회수는 10만에서 20만 회 정도 나와주고, 3%처럼 몇 천에 나오는 정말로 안타까운 조회수는 아직까지 보기가 좀 힘들죠. 그리고 이런 현상이 왜 발생했냐, 구독을 해두고 3%TV를 안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채널이 유튜브에서 버림을 받게 되고 구독자도 줄고 조회수도 안 나오는 것 같죠. 저는 알고리즘에 탈락되지 않도록 열심히 채널을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전문가 의견 모임, 그 다음에 1억 만들기 좋은 ETF, 백테스팅 이런 것도 하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구독자분들이 구독을 하고 3% 영상을 안 볼까? 사실 너무 심플합니다. 출연자 신뢰의 문제가 있죠. 맞고 틀릴 수도 있지만 사실 너무너무 많이 틀리는 게 3프로TV 출연자의 정말로 좋아했었는데, 최근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전망에 대해서 다른 채널에 나오셔서 TSMC가 독점적인 상황에서 요런 상황은 수주하는 업체에 안 좋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을 키울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실제로 찾아본다면 23년도, 21년도부터 점점 파운드리 점유율은 TSMC가 커가고 있고 24년 전망치였어도 삼성전자랑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역시도 TSMC는 5-2주 신고가를 계속 갱신 중인데 삼성전자는 계속 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틀리시는 모습을 안타깝고, 플러스 알파로 제가 요 영상에서도 찍었었는데 댓글 조작이나 테러가 조금 의심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내용 짧게 요약해서 드리면, 제가 요 영상을 찍을 때, 염승환 이사님의 행복이 좀 아쉽다는 영상을 찍을 때 키워드를 염승환으로 자꾸 올렸는데 갑자기 몇 분도 안 돼서 댓글들이 폭탄이 되면서 염이사님 감사합니다, 염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언제나 믿고 간다, 이런 댓글들을 엄청나게 달렸고, 요런 아이디들은 다른 채널에서도 3%뿐만 아니라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알바 매크로 의혹도 있고, 아무튼 이런 염승환 이사님의 매크로 의혹과는 별개로 다른 출연진들도 정말 멋지고 똑똑하게 얘기하지만 글쎄요, 뷰도 별로고 실제 결과도 별로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3%의 매출 중 이익 중 대부분이 광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증권사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증권사에서 나오는 출연
출연진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출연진이 다소 잘 못 맞추고 증권사 입김에나 아니면 그쪽에 조금 더 호의적인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회수가 감소하고 구독자가 감소하고, 그러다 보면 또 광고 의존도가 증가하고, 이게 무한 루프가 아닐까. 플러스 알파로 이런 광고주 증권사도 있지만 직접적인 홍보 목적으로 출연료를 내는 것도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박순영 기사님이 2천만 원을 내고 출연을 해가지고 굉장히 여론의 물매를 맞았었는데, 물론 홍보 목적이면 돈을 내고 출연할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구독자나 그냥 단순 시청자이면서 이 사람이 돈 내고 출연하는 건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적절한 대처나 3%에서 돈에 대한 비율 조정이 필요했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아쉬웠던 것 같고, 그래 그럼 이때까지 안 좋았던 거는 그렇다 치자,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라고 봤었을 때 이렇게 돈을 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성장하려면 정말 독보적인 기술을 갖춘 뭐 반도체나 바이오 회사여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얘기를 들어보면 경제 유튜브에서 우리 이제 인문학 유튜브로 확장을 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해외로 나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요런 언더스탠딩이나 다른 인문학 유튜버들 조회수가 뭐 잘 나오는 것 같지만 다른 채널들 요런 보다 과학이나 요런 것도 정말로 조회수가 잘 나오고, 지식 한입 요 개인이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도 129만 명의 굉장히 조회수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2,500 가치를 정당화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물음표고, 그리고 3%보다도 경제 유튜브에서 확장이 정말 잘했던 사례가 있죠. 슈카님인데 306만 명에 달성을 했습니다. 경제만으로 달성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과학이라든지 다른 사회라든지 쫙쫙 펼쳤고, 코믹스 역시도 뭐 니니니까 함께 나오면서 조회수 역시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로 해외 진출 역시도 선언한 지는 꽤 됐는데 생각보다 힘든 것 같고, 진출을 하더라도 미국엔 진출을 하더라도 경쟁사가 블룸버그입니다. 미국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블룸버그 볼래 3% 미국 버전 볼래 하면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프로님은 미국은 시작일 뿐이다. 글로벌에서 2천만 명 만들겠다. 그리고 근거로 내세운 게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 인구가 2.8억 명인데 대부분 유튜브를 보니까 1,000만 명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 않겠냐. 글쎄요. 사실 김프로님 굉장히 똑똑하신 거 알고 있지만 요런 수치들은 정말로 솔직히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전에 예능에서 개미는 뚠뚠이란 프로그램을 나와서 그 기업의 CEO는 항상 자신감에 차 있고, 그렇기 때문에 CEO가 말하는 비전 숫자들을 보지 말고 현재 숫자를 보고 그 회사 대리 차장 얘기가 더 정확하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요 얘기를 어떻게 보면 지금 본인에게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추이라든지 인도네시아에서 구독자 1,000만 명 이상 찍겠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아쉽고, 결국 저만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니죠. 3프로TV IPO는 2,500원에 불가능하다. 그럼 얼마 적정이 맞냐라고 봤었을 때 뭐 SBS PR이 78, 한국 경제가 9 수준이니까 돈을 가장 잘 벌었을 때 치더라도 750억이다. 그리고 같은 유튜버 채널로 가치를 비교를 해본다면 요 신사임당님 채널이 예전에 20억에 매각이 됐던 적이 있죠. 그때 전업투자자 DP님이 채널을 뭐 PER 1, 2 정도로 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파된 모델이 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마찬가지로 3% 현시점 수익이 한 20억 정도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요 유튜브 PER 2를 준다면 시초 40억 정도까지도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국내 전체 시총 대비에 과도하게 상장 장수가 많다는 얘기가 최근 발표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2,500개인데 뭐 미국 시총에 비하면 한참 미친데 거의 뭐 상장수는 많고, 특히 요 연평균 증가율이 중국이 있긴 하지만 주요 국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상장하는 숫자가 많고 있습니다. 뭐 물론 좋은 걸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에서 봤을 때는 이런 무분별한 쪼개기, 그 다음에 부실 기업도 상장을 막 시켜주는 게 아니냐라는 게 좀 여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3%TV뿐만 아니라 조금 더 까칠하게 보는 거는 거래소의 판단이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 역시 예전에 3% 애청자였고, 염소영 이사님 책도 내돈내산을 했었는데, 지금 3% 출연료가 뭐 비용으로 나가는 6억 정도라고 합니다. 조금 더 올려가지고 제대로 된 전문가를 섭외를 해서 다시 예전의 모습을 잘 찾았으면 좋겠고, 최종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댓글 알바 매크로 의혹에 대해서 제가 찍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영상들 잘 참고하셔서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